안녕하십니까. 육해석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6회차 3일간의 대장정 마지막 3일 경주의 목요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첫날 화요 경주에서 너무 순탄하게 흘러가서 그런지 자, 어느 정도 컨디션도 체크가 됐다. 그리고 편성도 3파전 우승 경쟁 구도다라고 평가를 해서 좀 기대를 걸어 봤는데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진을 보이고 또 어, 생각 외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전력들이 부진을 보이면서 오늘은 특히 좀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후반부로 뒤쪽으로 15주 이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변수가 많았는데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마침표. 3일간의 대정장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또 집중이 필요한 그런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장 추천 경주는 금일 경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만 또 때려 넣은 그런 편성이라서 우승 후보, 입상 후보 선별이 어렵고 굉장히 난타전도 오늘 많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1단계, 2단계, 3단계 레벨 1, 2, 3로 나눠지는 화수목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확실한 머리가 있는 편성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편성에서는 이제 짝을 찾아 먹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방심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또 분산 투자도 공격적인 투자 전략도 필요한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주는 이제 떡밥을 던져줍니다. 자, 조성인 넣고 가라. 조성인 넣고 가는데 도전 선수는 3파전입니다. 일단 바깥쪽에 이종인과 김선웅을 버리고 갈 수가 있겠죠. 조성인을 중심으로 황만주냐, 홍기철이냐, 정주현이냐. 사실상 황만주보다는 3, 4번을 더 훈련해서는 괜찮게 봤습니다. 근데 홍기철은 스타트 난조랑 순발력 부족으로 기복을 보이고 자, 정주현도 전복 사고 이후에 뭔가 지금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황만지가 오늘 머리까지 치면서 자, 주가가 바짝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위치도 좋고 또 모토도 사실상 60번이나 48번보다는 86번이 훨씬 좋기 때문에 황만주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언제든지 3, 4번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인 선택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있어도 호차권은 굉장히 좀 혼전 양상의 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경주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습니다. 자, 2경주는 왜 혼전 경주라고 했냐? 자, 현장 추천 경주라고 했냐? 일단 어성기가 지금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이라고 손재민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어성규가 저는 빠르게 접고 들어가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휘감아도 되고 휘감아 찔러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6번을 중심으로 안쪽에 1번, 2번, 3번을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경쟁 상대인 신동길, 최강성, 권명호도 충분히 어성규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번이 아웃코스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1, 2, 3번을 중심으로 중배당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6번을 부러뜨리면 1번, 2번, 3번을 조합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신동길은 관심 모터를 배정받았고 최강성과 권명호도 자 그럭저럭 입상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특히 최강성보다는 권명호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입상 후보가 4명이면 혼전이 됩니다. 3명이면 3파전이지만 4명이면 혼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줄을 쓰더라도 6번에 줄을 쓰더라도 기준을 잡더라도 어떤 선수에게 힘을 주냐 6번의 휘감아 찌르기를 보고 1번을 보냐 아니면 감아서 돌리는 걸 보고 2번 3번을 봐야 되냐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상 후보 축선별 신중하게 요구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런 편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토로 봤을 때는 유석현이 가장 좋아 보이죠. 5번 유석현의 14번 모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김민준 이후에 김현덕, 한훈, 최영재, 정세혁 이번 주에 유석현 어마무시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정 톡톡에서도 말씀드렸던 직전 회차에 5회차 때 경정 톡톡에서 말씀드렸던
유석현의 14번 모터. 아, 저 1회차인가? 1회차인 것 같은데요. 1회차입니다. 1회차하고 제가 5회차 경정 톡톡을 했는데 그때 언급을 했던 그런 모터입니다. 하지만 안쪽에 벽이 높습니다. 일단 조승민은 위협적이지 않은데 5번을 상대로 김승택과 반혜진 그리고 정경호가 맞불을 놓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혜진은 한 개도 안 무섭습니다. 왜? 스타트를 묻어 나오는 스타일이고 오늘도 보셨다시피 자 아무도 오늘 1번정이 늦었죠. 그리고 2번, 3번 둘이 같이 나왔는데 턴마크를 돌아 나가는데 3번이 세게 도니까 여기를 쓸려 나갑니다. 자기 선회를 해야죠. 왜 남이 튀어나가는 걸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자기 거 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고 왜 남을 의식하고 자기 거 하면 되지. 그러면 짧게 돌아 나와서 버티기라도 하지. 핸들 치다 말고 성적에 쓸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너무 기력이 널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도전 상대는 김승택과 정경호로 압축합니다. 김승택은 조승민을 상대로 직접 우승 사냥에 나설 수 있고 반혜진이 공간을 노린 사이에 정경호가 휘감아 찌르면서 또는 저 스타트 승부로 유석현과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3번보다는 요 세 명의 선수를 조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일단 1순위는 5번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김승택 놓고 역습을 하는 그런 전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만큼 자 5번과 2번을 중심으로 저울질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경주입니다. 사경주는 오경주가 현장 추천 경주네요. 사경주는 자 여기도 떡밥을 던져줍니다. 김도희를 놓고 가라. 바깥쪽에 전정환, 찌르기형 선수, 박민성 기교가 부족하고 신현경 모토 안 좋고 김태형도 모토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보이는 건 일단 이재학 드러난 건 이재학이고 자 전정환과 박민성이 도전 상대로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자, 아웃 코스에 이재학을 볼래? 아니면 옆자리에 전정환과 박민성을 갈래? 자 신현경과 김태형 특히 김태형은 존재감이 없고 신현경도 스타트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이재학이 맘먹고 빠르게 잡아 또 올려서 누르고 붙어들거나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왜? 모토가 그래도 뻗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재학 자체가 스타트를 어중간하게 끊고 승부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 여기에 스타트도 일자로 쭉 물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재학은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반의 상황인데 자, 기교가 부족한 박민성보다는 일단 압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종환과 이재학으로 박민성은 삼복성으로 묶어가는데 2번을 주목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받아먹기 1경주처럼 받아먹기 딱 좋은 위치고 오늘도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이재학이 한 템포 늦게 들어와서 추격하는데 생각보다 선회할 때 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극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전종환이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1, 2와 1, 6으로 압축하고 그 중에 전종환을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경주는 왜 노리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일단 기량성으로 봤을 때는 모터가 괜찮은 원용관 80번 모터고 자 기본적으로 출전하면 잡히는 김인혜 여기에 85번 모터와도 괜찮은 호흡을 보이고 있는 배민이 일단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배민이 아웃코스고 김인혜도 전형적인 찌르기형 선수이기 때문에 원형관이 한 번은 가라. 정승호가 별로 크게 욕심이 없죠. 1코스에서도 못 가면 정승호는 약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용관이 오늘 어처구니 없는 자, 원용관도 그렇고 기광서도 그렇고 오늘 욕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광서 두 선수는 오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혜진까지 이 선수들은 그리고 정경호도 후반부에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이 선수들은 욕을 먹을만 하죠. 이광선은 스타트를 끊어놓고도 습관적으로 찌르기 때문에 실망감을 안겼고 원영가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걸 재고 있다가 당했고 반해지는 아까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 정경호도 휘감아 찌르기를 어중간하게 들어가다가 김민준하고 같이 빠졌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본인 플레이 다시 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정관이 요거를 어제 부진을 만회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3 넣고 4-5로 끝날 수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최진혁이 반격에 나설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게임, 원정관이 이 코스에 나왔을 때 게임, 그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안쪽에 1번이 오히려 일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희망을 가져보냐? 저번 회차에서 제가 1코스에 최진력을 놓고 승부를 해서 5번 이용세와 동반 입상을 해서 50배짜리인가 추천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일단 모터가 괜찮고 최진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1코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말씀드린 3, 4, 5번이 있지만 최진혁이 최진혁이나 이인 같은 경우에는 1코스 말고는 쓸데가 없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진혁이 다시 한번, 자, 모터도 106번 모터 순발력이 괜찮은 그런 모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박진서가 어마무시하게 날아다녔던 그런 모터죠. 최진혁도 지정훈련에서는 당금질을 잘 했습니다. 스타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 놓고 가는 게 아니라 4 놓고 가는 게 아니라 5 놓고 가는 게 아니라 1번 놓고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론 그때만큼의 배당은 안 나오겠지만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여기는 안지민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요번 주 안지민 바깥쪽으로 나가면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있는데 안지민이 있지만 저는 딴 선수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스타트 때문이죠. 연습에서는 스타트를 잘 끊지만 실전에서는 스타트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2대, 3대, 4대까지 끊습니다. 1코스는 오늘 아침에도 플라잉을 할 정도로 집중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화요일도 0.02를 끌어줬습니다만 연습은 연습일 뿐 실전에서는 여전히 끊어봤자 2대 초반 빠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스타트는 상대적인 만큼 안지민이 2대 스타트가 탑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묻어나오는 스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발순이 늦다라는 겁니다. 자, 볼 거면 아예 세게 보면서 최영재와 김경일, 박준호 될 만한 선수들을 묶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스타트가 역시나 스타트가 안 받쳐줘서 초반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면 땡큐는 누구냐? 2번, 4번, 5번 요 경쟁 상대들이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영재가 안지민을 씹어 먹으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 만큼 자, 탄력적으로 전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는 때려주기도 안지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머리로 가져가시고 아니야 그래 스타트가 불안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공격적인 전략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는 혹시나 오늘 같은 패턴의 그 경주가 많은데 강자들을 좀 아웃코스에 많이 1코스 아니면 아웃코스에 많이 모아라 놨습니다. 앞선 경주 어선교도 그랬는데 주은석도 마찬가지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부담을 안고 있는데 딱히 안쪽에서 의식할 만한 전력이 없습니다. 손지영 아까도 그래도 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1코스니까 걸어봤는데 스타트를 0.1판 끌고도 강현길한테 감긴다? 저번에도 그랬죠. 요 입상권 변수 정도로만 내려놓으시고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영건, 정인교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6번을 상대로 1번, 2번과 4번이고 5번은 변수 정도로 공략하는데 4번도 일단 전형적인 인코스형인 만큼 만약에 주은석이 스타트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끊고 있습니다. 0.04, 0.19. 자, 민영건과 손지영이 맞불을 놓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속이라고 한다면 쭉 끌고 나와서 휘감거나 휘감아 찌르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요 그림이 나오는데 어, 안쪽 선수들도 제대로 스타트를 끊어서 주은석이 공간을 파고드는데 애매하고 휘감는다고 하더라도 안쪽에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쌍승식은 뒤집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은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만큼 일단 요 선수들의 조합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자 민영건이나 손지영은 순위권의 변수 정도로 활용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1번, 2번, 6번의 조합 투자. 일단은 주은석의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는 아웃코스에서도 날라 들어와서 김현현처럼 날라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건 주은석이다. 하지만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여기는 엄마 조와 아빠 조합니다. 나머지 선수들 여기에 문지엽과 송효석, 물론 윤영근과 황희태도 이번 주에 입상권을 공략하면서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코스가 불리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만큼 변수로 내려놓으시고 도전 선수로는 문지엽과 송효석을 공략하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한성근을 봐야 돼, 김윤준을 봐야 돼. 오늘 한성근이 이 코스에서 주도권을 잡았는데 홍기철이 그 정도까지 탄력이 안 나올 거라고는 크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번 때문에 2번이 경쟁하는 사이 4번이 휘감아 찌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성근이 워낙에 안전하게 천천히 돌아 나가는 바람에 4번 이태희의 전술이 또 겹쳤죠. 그래서 결국에 쌍승이 뒤집히면서 2사로 마감이 됐는데, 자, 1코스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김민주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성근을 이번 주 세게 보지 않은 것은 모터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기록차는 없지만 조금 더 궁합이 좀 올라온 모습이라서 이제 쉽게 무조건 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김민준 입장에서는 대상 경주, 그동안의 대상 경주, 최근의 대상 경주나 전술 운영에 있어서 찌르기 전문이기 때문에 모터와의 궁합이나 턴 스피드는 김민준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빵으로는 이 일을 볼 수가 있겠지만 한성근이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쌍승을 뒤집어 볼 수가 있겠고 3번, 4번 중에서는 자, 기록은 송효석이 훨씬 더 좋지만 문주엽은 자력으로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컨디션이 가벼워 보이는 송효석.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선수들 중에 시즌 초반에 핫한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후경주입니다. 일단 여기도 액면은 박진서를 떡밥으로 던져놓고 있습니다. 박진서를 1코스를 활용하고 윤여일은 지워가시기 바랍니다. 박준현도 좋지가 않고 자 박진서를 인정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오늘 이번 주 변신하고 있는 김명진 자 늦게 시동이 좀 걸렸는데 모터가 좋으니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종석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한진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 아까 6코스 말씀을 드렸는데 어, 박진서를 인정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량상으로는 한진을 보는 것이 맞지만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17경주에서도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요번 주 계속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죠. 자, 원인은 안지민과 똑같습니다. 스타트를 공격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0.2대 후반 그리고 0.3대 이렇게 끊어서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코스도 늦었고 오늘 전 게임도 부진을 보였는데 일단 스타트를 확실히 주도하지 못한 것이 페인과 기복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물론 4코스 휘감아 찌르기는 통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속이 비슷했기 때문이고 6코스에 있는데 스타트를 이렇게 끊는다. 탄력이 받쳐주지 않은 찌르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배당이 더 팔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한진을 약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박진서를 인정하고 일단은 한진보다는 김명진이나 한종석 쪽으로 한종석 1순위, 김명진 2순위로 투자하는 전략 권해드리겠고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전력은 한종석입니다. 김명진은 스타트가 안 됩니다. 스타트가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직접 휘감아 찌르거나 휘감기로 갈 수 있는 만큼 4번을 놓고 상승식을 뒤집어서 이변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그리고 이제 이따가 13경주인데 10경주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민천이 경주 한진과 같이 아웃코스인데 역시나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 후보나 변수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일단 가능성을 보이는 건 이제 가장 먼저 팔리는 게 최강성이 되겠죠. 최강성이 팔리면서 이제 휘감을 경우에는 바깥쪽에 5번, 6번 오늘 이번 주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미친 듯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를 경우에는
자, 정주현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세준과 이지은 쪽으로 이제 전술 선택에 따라서 주력을 가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강성도 스타트를 들쭉날쭉한 물론 탄력이 붙으면 어마무시한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 요소를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성을 약하게 본다면 인코스의 반격을 좀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1번 넣고 쌍승 뒤집기, 2번 넣고 쌍승 뒤집기. 1 넣고는 2, 3, 4, 6이 되겠죠. 근데 6번을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있는 만큼 자, 1 넣고 2, 3, 4, 5. 자, 그리고 오세준을 본다라고 한다면 2, 1, 그리고 2, 3, 2, 4까지 보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린 만큼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지은과 오세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강성과 김민찬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고 3번은 경기력을 좀 1경주에서 좀 체크해 보시고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이걸 보시고 함께 묶어갈 건지 말 건지 이걸부터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주권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1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자들이 바깥쪽에 있는데 조성인의 아웃코스 극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물론 오늘도 잘 뚫고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인을 상대로 일단 구영구, 양원준 지우고 이민아 지우고 강영길, 김승태 6번을 상대로 구영구와 강영길, 김승택이 경쟁을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6번을 인정하고 간다면 자 어떻게 해주겠지 뭐 경쟁 그림이 있어 뻔한 거지 뭐 그러면 6 놓고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민아를 접어도 넘어야 할 벽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조성인의 작전이 불발된다라고 한다면 이변 가능성을 세워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1번, 3번, 4번을 조합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는 저는 4번을 놓겠습니다. 왜? 구영구는 오늘 이번 주 2착, 5착, 2착 생각보다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터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스타트도 자신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1번, 3번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사이를 4번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6번을 보더라도 4번을 먼저 보고 싶고 6번을 자르고 만약에 배당을 노린다고 해도 역시나 4번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편성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비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본과 이변 가능성을 둘 다 타진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12경주 일단 서정원이 변수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동을 안 걸고 있기 때문에 복병 정도로 활용하시고 여전히 실전에서도 마지막 발매 마감까지 서정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경섭과 정민수, 권명호의 선두 경쟁 속에 기광서가 도전하는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웃코스에 있는 권명호는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로 승부수를 띄워서 이겨내든지 아니면 2번, 3번에 꽁무님만 쫓아다닐 것인지 이걸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스타트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로 내려놓고 2번, 3번에게 좀 더 힘을 줘야 되는데 정민수가 특별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경섭도 안쪽이라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2번을 먼저 보고 2, 3, 2, 5 그다음에 3, 5 이렇게 보고 기광선은 순위권에 아까 요걸 한 바가지 먹었던 정말 큰맘 먹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처구니 없는 또 스타트까지 그렇게 끊어놓고 1턴에서 실수하는 모습 보고 이게 그냥 확 뒤집어졌습니다. 자, 당분간 기광선한테는 삐진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그리고 마지막 17경주가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편성상으로는 이태희가 눈에 띄고 있지만 역시나 아웃코스 극복 여부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타투와 노련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번을 세게 본다면 안쪽 경쟁 상대들의 여기다 박민성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5번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안쪽에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일단 이종인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김경일과 김인혜 플러스 반혜진인데 반혜진보다는 두 선수 쪽에서 대안을 찾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특히
김인혜도 전형적인 찌르기형이죠. 김경일이 스타트가 늦지 않는 한 김인혜는 찌르기로 승부수를 던지겠는데 찌르기가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날카롭지가 않아서 오히려 김경일, 이종일이 스타트가 늦기 때문에 인빠지기 같은 휘감기를 한다면 무조건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김경일을 대안으로 1순위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전략을 먼저 세워볼 수가 있겠고, 우당탕탕 해야 김인혜와 반혜진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는 뭐 배당을 중배당을 노릴 때서 활용을 하시고 2대간이냐 5대간이냐 요걸 놓고 일단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태희가 아웃코스를 극복한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경주는 일단은 주은석을 축으로 가면서 이진우와의 동반 입상을 1순위로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공간을 노리겠는데요. 역시나 안지민은 약하게 보겠습니다. 극정이 드라마틱한 그런 전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쉽지 않고 삼복승 변수로 내려놓고 일단 주력은 전공법을 인정하면서 이진우와의 동반 입상을 점치는데 송여범, 황만주, 전정환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황만주를 보내드립니다. 송여범도 147번 모터의 이 코스라면 해볼 만합니다. 직전에 전동이 괜찮았는데 금주 기세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황만주하고 쪼개서 공략하는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전정환도 아웃 코스는 좀 취약한 만큼 2번이나 4번 쪽인데 4번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보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여기도 머리가 있습니다. 자, 머리가 있는 편성이고 부착권은 혼전 양상인데요. 일단 바깥쪽에서는 신현경 약하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누구 하나 자를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좋고 기습 능력 가지고 있고 페이스 좋고 모터가 좋은데 역시나 그 중에서도 약하게 본다면 신동기를 좀 약하게 보면서 2번, 3번, 4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4번 배민이 1순위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복 없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 자 시즌 초반 그랑 대상 경주를 좀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작년 시즌 막판에 조금 배민이 바짝하다가 아쉽게 그쳤는데 한 번도 왕좌에 앉지 못했는데 24년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듯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욕심이 통할 수도 있는 만큼 가능성을 먼저 찾아내 볼 수 있는 대안도 있죠. 역시나 박준호와 박성문 스타트로 이겨내야 됩니다. 배혜민을 상대로 스타트로 이겨내고 배혜민보다 더 빠르게 안쪽을 파고들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박성문이 배혜민을 꽁꽁 묶어 놓는다면 박준호가 그 틈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무거워서 순발력이 떨어져서 찌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노마크 찌르기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박준호가 유석현이 먼저 쓸고 가고 박준호가 60kg가 넘는 그 무거운 항적으로 깊게 하고 간다면 찌르고 들어올 때 덜컹덜컹 하면서 탄력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박준호를 순위권의 변수나 또는 아니 배이민을 대신해서 먼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 17입니다. 마지막은 이재학과 김민준의 우승 대결 구도로서 바깥쪽에 정승호, 정인규가 약하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서도 축을 정하면 되겠고 나머지 선수 중에서 정세혁, 정원민 중에서 대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축을 정하고 1대가리, 4대가리 축을 정하고 2번, 3번 중에 누굴 바칠까 정하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배당판을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여기는 왜 아까 말씀드린 한진의 문제점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나병창, 최영재, 한성근 있지만 나병창도 스타트에 문제점이 있고 최영재, 한성근은 코스의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입니다. 자, 그래도 같은 조건이면 한진이 낫지 않아? 그래도 한번 먹었는데 한진 넣고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진을 복승축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주목 선수 제가 아까 방금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한 이인을 언급했었지. 왜 이인을 언급했나? 최진혁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목 선수를 현장에서 노릴 건지 말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일간의 대장정 목요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있는 경주는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근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머리가 부러지면 바로 배당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 번쯤은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확실한 머리가 아닌 이상에는 국작선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아까 어려운 경주들 몇 배 말씀드렸고 17경주까지 마무리하는 경주까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쥐어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절을 앞둔 6회차 설특집 3일 경주가 마무리되는 목요 경주입니다. 미리 따로 인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미리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7회차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3일차 경주 유종의 미를 찍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절을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고 목요 경주에서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